그러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두 제도를 모두 신청 가능한 경우는 없나요? 간혹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AI 비서 이오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의 비서 이오스입니다. 네, 이오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드리고 두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월 소득이 있는지 유무입니다.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하고 개인파산은 불가능합니다. 없다면 개인파산을 하셔야 하고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 네, 변호사님 우선 개인회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돈을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겁니다. 법원에 내는 돈을 변제금이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채무자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안 갚아도 되는, 즉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에서는 결국 변제금의 액수와 변제기간이 중요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종 결론은 얼마의 변제금을 언제까지 내느냐입니다. 변제금 곱하기 변제기간을 하면 총 변제금이 나오고 총 채무액 대비 변제율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정하는데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갚고 그래도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돈을 갚아나가는 제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무 변제에 내어놓고 한 번에 빚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산을 다 내어놓더라도 채무자가 당장 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제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제재산은 대략 6개월치의 생활비, 실무에서는 대략 1,100만 원 정도는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보증금까지 남겨둘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100만 원 정도와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는 안 갚아도 되는, 즉 면책을 받는 제도가 개인파산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개인파산이 더 좋은 제도 아닌가요? 재산이 없으면 거의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재산이 앞에서 말씀드린 1,100만 원과 소액임차보증금 정도밖에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은 일부라도 갚아나가는 제도이지만 개인파산은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는 단 한 푼도 갚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론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일부라도 돈을 갚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개인파산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월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고 개인파산을 하겠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고령, 질병, 장애 등과 같이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는 이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월소득 대비 채무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변제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해당되겠습니다. 또 채무 발생 사유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낭비, 도박 등과 같은 사행성 채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식 코인도 동일합니다.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헐값에 처분했다거나 하더라도 개인 파산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고 이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개인의 생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뭔가요? 개인 파산은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파산 선고를 먼저 받고 이후에 면책 절차가 진행되어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시면 파산자로 남게 되고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십니다. 문제는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은 처음 접수 시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 회생, 개인 파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두 제도를 모두 신청 가능한 경우는 없나요? 간혹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 파산의 기준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월소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은 있는데 소득 금액이 최저 생계비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적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동시에 개인 파산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3년에서 5년 동안 돈을 갚는 개인회생보다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개인 파산이 경제적으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 유무 등 다른 여러 사정들도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 AI 비서 이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